안녕하십니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 광산구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지창환입니다. 4.13 총선이 꼭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 열기도 그만큼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보들의 자질 비교와 공약 검증의 기회는 그리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는 유권자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서 후보들의 자질과 능력을 비교 검증할 수 있는 토론회 장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국가의 일꾼, 우리 지역의 참 일꾼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광산을 선거구에서는 모두 6명의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오늘 토론은 4분의 후보와 함께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토론회 참석 대상이 아닌 민중연합당 최경미 후보와 무소속 한남숙 후보는 이 토론회가 끝난 뒤 이어지는 방송 연설로 대신합니다. 자, 그럼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실 후보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첨 순서에 따라서 먼저 기호 1번 새누리당 심정우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음은 기호 4번 정의당 문정은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음은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섭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호 3번 국민의당 권은희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은희입니다. 네, 후보자의 자석과 발언 순서는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사전 추첨을 통해 결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토론은 광주 광산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선정한 의제를 중심으로 약 100분간에 걸쳐 진행됩니다. 오늘 토론회는 발언 시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후보자들 정면에 위치한 모니터에 발언 시간이 표시가 되고요. 시간을 초과할 경우 마이크가 저절로 꺼집니다. 자, 그럼 먼저 후보들의 기조 연설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기호 1번 새누리당 심정호 후보부터입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광산 새누리당 기호 1번 심정우 후보입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광주가 중요한 선거 전략 지역이기 때문에 심정우 씨를 전략 공천해야 한다는 회의 결과에 의해서 2번씩이나 전화를 받아서 전략 공천을 받아서 광산을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저 심정우는 20년 동안 여수발전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수 예산 확보를 위해서 국회 예결위원장, 예결위 관사, 개수조정위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여수 예산 확보를 위해서 국회에서 생활하다시피 했습니다. 그 결과로 여수 예산은 심정우의 손때가 묻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 결과로 여수시의 추천에 의해서 녹조 군조 훈장을 수상하였습니다. 야당 지역에서 새누리당 사람이 훈장을 받았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민 여러분, 열심히 광산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호 4번 정의당 문정은 후보 기자연설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 기호 4번 광산을 국회의원 후보 문정은입니다. 시민 여러분, 정치가 여러분의 삶을 걱정해야 하는데 여러분이 정치 걱정을 하루도 놓을 수 없게 만들어 정말 죄송합니다. 정의당은 우리 정치가 서민과 청년들의 얼굴에 봄날 벚꽃처럼 활짝 웃음이 필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동네 상가에 요즘 인사드리러 가보면 정말 경제가 어렵다고들 많이 말씀들 하십니다. 성장률 3%는 높은 벽으로 다가오고 있고 계층 간의 소득 격차는 해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좀처럼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청년들도 일하고 싶어도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 자리로 전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지금의 현실입니다. 지난 15년간 경제 성장률이 평균 4.4%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임금 인상률은 1.4%,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더욱 줄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8년 동안 30대 재벌 사내 보유금은 206조에서 무려 740조로 폭등했습니다. 정의당은 하루하루 땀 흘려 일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불평등을 해소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2020년까지 국민 월급 300만 원 시대를 열어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 이영섭 후보 순서입니다. 1분 30초입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광산 구민 여러분, 오늘 아침 감사의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제가 2년 전 비민주적인 강주시장 전략공천에 맞서서 국회의원직도 사퇴하고 저의 모든 것을 버리고 역경과 고난 속에 있을 때 제가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와 격려를 주신 강주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이용섭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환경 미화운도 해봤고 자율방범도 대원도 해봤고 급식 봉사운도 하면서 서민들과 함께 많은 것을 새롭게 보고 듣고 느꼈습니다. 여기에 두 번의 청장, 두 번의 장관, 두 번의 국회의원을 거치면서 가진 다양한 경험과 힘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광주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호남 정치를 복원하고 광주 경제를 살려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야권 중심이 돼서 내년에 반드시 호남 주도의 정권을 창출해내겠습니다. 저 이용섭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을 선택하게 되면 박근혜 정권을 도와주는 결과가 됩니다. 정권 창출도 할 수 없고 박근혜 정권을 견제할 수도 없습니다. 호남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남녘의 소도시로 전락하게 됩니다. 광주가 역사의 주역으로 우뚝 서고 우리 광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저 이용섭을 선택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기조연설 마지막으로 기호 3번 국민의당 권은희 후보 차례입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광산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산을 국회의원 후보 기호 3번 국민의당 권은희입니다. 광주의 새로운 변화가 이제 그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광산을 새롭게 변화시킬 인물을 지역민이 원하고 계십니다. 새롭고 젊은 인물, 저 권은희가 광산 주민과 함께 광주의 새로운 역사를 쓰겠습니다. 개인의 영달을 위해 그리고 기득권 세력에 편승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광주와 광산의 목소리를 온전히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1년 8개월 동안 광주의 딸 권은희는 철조망에 막혀 50년 동안 광주 시민의 발걸음을 허락하지 않았던 무등산 정상을 광주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렸습니다. 정치를 얼마나 오래 했느냐, 어떤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느냐는 것은 국회의원의 중요한 덕목이 아닙니다. 지역민과 호흡을 함께하며 삶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저 권은희는 박근혜 정권에 맞서 국정원 댓글 사건의 중심에서 2년째 싸우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게 침묵하는 다수 국민들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번 총선에서 보여 표로서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별과 불평등이 판치고 힘없는 사람의 눈물을 양산하는 불공정한 사회를 바꾸는데 국민의당과 권은희를 불쏘시개로 써 주십시오. 반드시 기대에 부응하는 국민의당과 권은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후보자들께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후보의 정책 공약과 비전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하는 발언은 삼가 주시고 건설적인 정책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론은 공통의지에 대한 각 후보들의 정견 발표와 함께 후보 간 보충 질문이 이어지겠습니다. 공통 질문 의제는 광산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지역 유권자가 직접 질문하는 형식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남에 비해 호남의 인구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정치적 중심성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호남 정치 복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후보님들은 호남 정치 복원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호남의 정치적인 비중이 약화되고 있다. 호남 정치 복원하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호남 정치 복원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각 후보들의 정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전 추첨 순서에 따라서 문정훈 후보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1분 30초입니다. 몇 년 전부터 이 호남 정치 복원이라고 하는 유령이 호남의 정가를 떠돌고 있습니다. 실체도 없고 내용도 없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로 인해 지역민들의 호된 꾸지람도 이어졌는데요. 정치인 개인이 밥그릇을 앞세운 나쁜 지역주의를 조장했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시민들을 우롱하고 정가를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호남 정치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80년 5월 항쟁으로 독재와 국가폭력에 대한 각성을 불러일으키고 그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국가 권력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심어주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남의 이런 경험은 반독재 투쟁을 이끌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인물이라는 곳과 결합해서 1987년의 민주화와 97년 정권 교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듯 5월 승리의 경험은 역사의 승리와 이 모든 경험을 공유한 호남은 그런 이유로 호남 시민들이 한편으로는 민주주의의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또는 호남 차별에 대한 피해의식을 투표행위에 녹여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호남 정치의 복원이라는 것은 정치적 다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 정의당은 강력한 대안정당이 될 수 있도록 광주 정치의 대안이 되겠습니다. 정당 간 경쟁 체제가 중요합니다. 예, 시간이 넘었고요. 광주 정치의 대안이 되시겠다. 네, 이번에는 이용섭 후보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마찬가지로 1분 30초입니다. 예. 그동안 한국 정치에서 호남의 영향력은 인구나 경제력에 비해서 훨씬 높게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나라가 어렵고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자기 희생을 통해서 역사의 물꼬를 바로 돌렸고 그리고 전략적 선택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견인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께서 서거한 이후 약 10년 동안 호남의 정치적 영향력은 크게 감소했고 그리고 우리 호남 정치는 지금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특히 지금 광주는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우리의 중요한 인재들이 중앙정부에 등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권교체입니다. 호남의 애정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는 국회에 들어가면 정권 창출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더 큰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당대표에 출마해서 호남 민심을 대변할 것입니다. 또 내년 대선에서 호남 주도의 정권을 창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살기 좋고 누구나 찾아오는 강주, 발전하는 광산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네, 호남 주도의 정권을 창출하시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네, 호남 정치의 복원을 위한 지역 국회의원의 역할 어떤 것인지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권은희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네, 호남 정치는 지역 차별을 배제하고 미래의 국가 권력의 정의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에 대한 복원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 호남 정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남 정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정권의 교체입니다. 지금 현재의 불의한 정권, 그리고 경제적 양극화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정권, 그리고 호남을 차별하는 정권에 대해서 정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우리 호남의 민심을 받드는 그러한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호남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적으로 정치가 복원되어야 합니다.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광주 지역에서는 그동안 독점적인 당의 체계로 정치에 대한 광주 시민들의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삶을 살피는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을 살피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정치, 그러한 모습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정당만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고, 이 정권 교체 속에서 저희 호남
정치가 바라는 정의로운 국가 건설을 위해서 앞장설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불의한 정권과 2년째 싸우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불의한 정권에 대해서 심판하는 역할을 해내갈 것입니다. 예. 정치 신뢰 회복을 통해서 호남 정치 복원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마지막으로 심정호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1분 30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 출신인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호남 정치 복원의 근간입니다. 시민 여러분, 광산 구민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전략적으로 우리 강주 전남이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역과 잘 아는 후보, 우리 지역을 잘 이해하는 후보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께서는 전남방직 셋째 아들입니다. 전남방직 셋째 아들 김무성 대표께서 우리 강주 시민과 전라남 도민이 연합을 해서, 즉 다시 말해서 DJP 연합 같은 그런 연합을 해서 우리 호남의 목을 챙겼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조심스러운 생각을 시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김무성 대표께서는 여수 엑스포 예산을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순천 정원박람회 예산도 많이 챙겨주셨고, 또 세 번째로 강주 유니버시아대 예산을 직접 챙기셔서 많은 우리 강주 발전에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김무성 대표를 다음 대통령 후보로 강주 전남에서 추천을 받아서 전략적 우리 이익을 가져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김무성 대표를 선택했으면 합니다. 시간을 초과하셨습니다. 네, 호남의 몫을 챙겨 오시겠다, 뭐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네, 네 후보들께서 호남 정치 복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후보 간 보충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추첨으로 지정된 상대 후보에게 질문을 하고 또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문정은 후보부터 이용소 후보께 질문할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 40초입니다. 네, 이용섭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신 호남 정치 복원에 관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면 호남 출신의 인재가 등용되고 또는 제1야당의 대표가 호남 출신으로 뽑히는 것이 호남 정치 복원의 가장 우선적인 과제인 것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남 정치의 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의 일당 독점 정치 체제를 넘어 다양한 정치 세력이 공존할 수 있는 정당 간 경쟁 체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님의 소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 후보님 답변 시간 1분입니다. 예,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저는 호남 정치력의 복원은 무엇보다도 한국 정치에서 호남의 역할을 높이고, 그리고 호남 정치가 호남의 발전, 그리고 호남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호남 정치권이 다양화되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호남에서는 특정 정당의 독점 체제가 오랫동안 유지해 왔습니다. 그 독점 체제가 좋은 인물들의 성장을 막고 당에서 자기 사람 심고 그리고 전략 공천하는 수단으로 이용됐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호남 정치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이번 선거는 다행스럽게도 여러 정당이 경쟁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선택권이 확보되고 시민들이 좋은 인물을 선택할 수 있고 당에서는 자기 사람이 아니라 좋은 인물을 공천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용섭 후보께 질문권 드리겠습니다. 권은희 후보에게 호남 정치 복원 관련해서 40초 이내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호남 정치가 위기에 빠진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중에서도 호남의 전국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주는 대권 후보는 물론이고 당대표나 원내대표 한 사람도 배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인물은 큰 나무처럼 본인 스스로 크지만, 그렇지만 거친 바람이 불고 토양이 나쁘면 인물이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인물을 키우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 권 후보께 질의하겠습니다. 왜 정치적인 도시에 광주에는 인물이 배출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지금 광주와 전남의 일당의 독점 체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당의 의사결정 구조에 문제가 좀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거를 일명 패권 정치라고 하는데요. 광주와 전남의 인물들을 키워내기 위한 활동들이 그동안 당의 패권적인 활동으로 인해서 제한되어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당 독점 체제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인문들 또한 열심히 지역민들을 위해서 경쟁하고 노력하는 자세에서 벗어나서 조금 안위하고 안주하는 그러한 활동들을 보여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주 지역민들의 정치에 대한 열망에 대해서 받아내지 못하고 신뢰를 얻지 못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전국적인 인물로의 성장이 정치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민의당은 정치에 대한 신뢰 회복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역민들의 민심을 온전히 받고 신뢰를 받아내서 전국적인 인물로 성장해가는 그런 호남 인물들을 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권은희 후보께 질문권 드립니다. 심정우 후보께 40초 이내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호남 정치의 복원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이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의 불신이라는 부분들은 특정 지역에서의 독점 체계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영남 지역에서 마찬가지의 일이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껏 새누리당의 일당 독점 체제로 영남의 유권자들 역시 정치적 결정권을 제한받고 정치에 대한 불신만 높아갔는데요. 국민의당이 창단되어 영남에서도 유권자들의 선택이 늘어났습니다. 영남에서 새누리당의 일당 독점 체제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을 보였는지 평가를 해주시고요. 바람직하지 않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심정우 후보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권인희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100%, 500%, 1000% 동의를 합니다. 이 지역주의, 지긋지긋한 지역주의를 과감하게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흔히 말하는 핵폭탄을 쓰더라도 지역주의를 폭파시켜야 됩니다. 능력으로 자질로 해서 우리 중앙부처 공직자들을 선발해야 됩니다. 때문에 특정 지역, 지금 대구가 변하고 있습니다. 부산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먼저 대구와 부산보다도 우리 강주가 먼저 변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제는 어느 당 후보가 어느 당 소속을 따지지 마시고 일로에서 지역 경제를 누가 많이 활성화를 시켰는가, 누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내는가, 누가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는가에 대해서 판단 기준을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호남 정치 관련해서 이번에는 심정우 후보께 질문권 드립니다. 문정원 후보에게 40초 이내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복잡다기한 이 사회 생활입니다. 때문에 여러 가지 각 당에서 추구하는 정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문 후보께서는 그 국가관이 어느 정도 있는가, 또 우리 강주 전남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그 사랑하는 잣대가 무엇인가를 그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네, 호남 정치 복원과 관련해서 질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제가 확장해서 질문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지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 시절에 많은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서울로 대학을 가라고 많이 말씀들 하셨는데요. 이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에서 교육받고 성장했지만 지역을 떠나 수도권과 서울로 향할 수밖에 없는 아픔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우리 지역에 다시 청년들이 돌아오게 만들려면 좋은 일자리와 좋은 환경들, 아이 낳고 결혼해서 아이 기를 수 있는 좋은 환경들이 조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호남 정치 복원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는 어떤 지역이든 꼭 호남이어서가 아니라 어떤 지역이어서든 차별받지 않는 환경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광산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선정한 개별 의제에 대해서 각 후보들의 정견 발표가 있겠습니다. 사전 추첨 순서에 따라 먼저 이용섭 후보께 묻겠습니다. 최근 광산구로 유입되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초중 고등학교의 학교 시설이 매우 부족한데요. 후보께서는 지역교육 환경 개선 그리고 공교육 활성화 또 명문학교 육성을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제가 2008년에 광산에 국회의원으로 처음 나왔을 때 인구가 14만이었습니다. 제 지역구가. 8년이 흘렀는데 그동안에 10만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밀학급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초등학교, 중학교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강주 초등학교 평균 반에 이제 23명 내지 24명이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수안초등학교 같은 데는 이보다 10명이 많은 34명, 그리고 신창초등학교도 31명으로 매우 가밀학급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주교육청은 뚜렷한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연 감소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선 광산지원교육청을 만들어서 우선적으로 광산지원교육청이 강주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을 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부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학교를 증설하려면 여기를 통과시켜야 됩니다. 제가 이제 아는 인맥 그리고 전문성을 동원해서 초등학교를 신설할 것입니다. 그리고 명문 사립중고등학교도 만들어서 양질의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환경 개선은 교육부의 특별 교부금을 받아와서 낙후된 학교 시설을 현대 시설로 바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교육 때문에 광산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때문에 광산을 찾아오도록 저희 이용섭이 만들 것입니다. 예, 광산지원교육청 신설하시겠고요. 교육 때문에 광산을 찾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번에는 권은희 후보께 묻겠습니다. 광주시가 계획한 도시철도 2호선 있죠. 네. 첨단과 수안지구를 통과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 지상 구간과 지하 구간이 이제 계획이 돼 있는데 여전히 찬반 논란이 이제 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후보께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어떤 입장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찬성하신다면은 지상과 지하 구간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건설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논란은 지금 10년째 계속되어 온 논란입니다. 이제 이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실천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심철도 2호선 그 착공과 관련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왜냐하면 저희 광산구와 같은 신도심에 교통의 고립 현상이 심화되어 있습니다. 광산구와 각 자치구간 직접 연결하는 버스 노선이 평균 16개로 타구에 비해서 현저히 부족해서 교통 고립 현상이 심각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제조업이나 건설업이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요. 단기 지역 경제 부양책으로서도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래 교통 체계와 관련해서도 지하철을 중심으로 이제 버스 노선을 교통의 약자에게 보다 더 구석구석 제공하는 교통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찬성을 하고요. 저희 지역을 지나는 곳에 일부가 지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상 구간에 대해서 지하화를 처음부터 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타를 다시 거쳐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수정은 되지 않고 있다라는 답변을 들었지만은 향후 이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환경 문제 등의 문제가 유발되지 않도록 지하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시철도 2호선 찬성하시고 가능하면 지하화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후보별로 질문이 각각 다른데요. 다른 이유는 광산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선정한 각 후보들께 선정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심정우 후보께 묻겠습니다. 광주를 대표하는 산업단지인 하남산단에 그 유해물질 발생 공장이 인근 아파트 단지와 맞닿아 있어서 그 민원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화원과 함께 이 낡은 하남산단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뭐 방안이나 전략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광산 구민 여러분, 갑자기 제가 중앙단으로부터 전략 공천을 받아서 지역의 현안을 파악한 지가 시간적으로 촉박해서 많이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점을 널리 양해를 받고자 합니다.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하나 산단 유해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신데 총 유해 물질 발생 기업은 10개 정도가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 광주시는 악취 저감을 위해 2012년 1월부터 악취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을 조례로 입고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입주업체와 악취 해소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스스로 악취 배출을 허용 기준 이하로 목표를 설정하는 조건으로 조례 제정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광주시는 행정기관에서 자발적 협약 시행을 준수하여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할 것이며, 배출 기준을 초과한 업주에 대해서는 개선 공고, 그다음에 악취 배출 시설 신고 대상 시설로 지정 고시하는 등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장 내 악취 저감 시설 설치 등 시설 개선을 적극 유도하여 유도할 수 있도록 악취 유발을 감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략 공천이 갑자기 돼서 지역사정 모르신다고 하더니 공부는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문정은 후보께 묻겠습니다. 광주는 생산시설도 부족하고 또 노동력 고령화로 인해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좀 더디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요. 최근에는 삼성전자 광주 공장의 일부 생산 라인이 해외로 이전을 하고요. 그래서 광주를 떠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지역경제 전망이 어둡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후보께서는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정책과 대안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인 방안이나 실천 계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삼성공장 이전 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인건비 상승에 따른 국제 경쟁력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려면 노사 양보를 통한 상생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들이 필요할 텐데요. 우선 노조 입장에서는 현재 광주 주력 산업인 기아 및 삼성의 정규직 노동자 평균 임금 대비 70% 정도 수준에서의 임금 합의들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자 대표가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들을 보장해 줄 필요성들이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은 앞서 다양한 정당 정책 토론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측면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이제 상가 방문하다 보면 많은 지역민들이 경제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십니다. 고용이 불안하다 보니까 비정규직과 저임금 일자리가 늘어나고 내수 경기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최근에는 설상가상으로 3월 24일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규제 프리존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바로 이 대표적인 골목 상권이자 자영업종인 이미용업 법인의 진출을 허용한 법안인데요. 골목까지 법인 미용실이 들어오는 피해를 막을 길이 없어 보입니다. 정의당이 제시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재벌 대기업에 맞서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는 정책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영업자, 골목 상권 보호하시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분 답변 잘 들었고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광주 광산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광산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는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을 꼼꼼히 검증해 볼 수 있는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네, 주어진 5분 동안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다른 후보께 자유롭게 질문을 하시고 또 답변을 듣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질문과 답변 시간은 가급적 1분 이내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인신공격적인 질문은 삼가 주시고 심층적인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사전 추첨 순서에 따라서 먼저 권은희 후보께 토론의 주도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은 5분입니다. 네. 광산의 교육과 교통, 문화의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은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인구 팽창과 함께 그러한 인프라들이 전혀 구축되지 않은 채로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19대 총선에 나왔던 공약들이 다시 20대 총선에도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이용섭 후보자님께서는 교육 환경 관련해서 교육지원청을 복원하고 사립학교를 유치하겠다라는 공약 발표를 하셨는데 지난 19대 총선에 당선돼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교육과 관련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해오셨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교육지원청 복원과 관련돼서는 어떤 점이 어려움이 있어서 해결되지 않은지 그리고 사립학교 유치는 어느 지역에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든 정책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타이밍이 있다는 얘기죠. 제가 2008년 2월 달에 강주에 내려올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인구가 14만이었습니다. 지금 그 활발한 수안 지역의 대부분이 미분양이었습니다. 그때는 교육시설이 전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안동이 분동이 됐습니다만 분동이 언제 됐느냐 하면 2010년 9월 달에 됐습니다. 이때 인구도 4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4년 동안에 지금 8만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실은 옛날 광산구에는 교육청이 있었습니다. 강주시로 편입이 되면서 교육지원청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절실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제 그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교육지원청 신설을 추진을 했었죠. 근데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대전이 우리하고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늘리게 되면 대전도 늘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같이 검토하는 단계에서 제가 이제 국회의원직을 사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명문 사립고등학교 유치도 제가 있을 때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학교에 이제 그 미래 설계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부지 문제도 협의를 했고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만 제가 이제 강주시장 선거에 나오면서 광산 주민들께서 광주 전체를 좀 발전시켜달라. 그러면 강수안도 더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광주시장 나오면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면서 일이 진행이 못 됐는데 이제 후에 오시는 우리 권은희 의원께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만 큰 진척은 없어 보입니다. 네, 일이 진행되다가 중단된 상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문정은 후보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총선 공약에서 청년 일자리와 보육에 대해서 좋은 공약을 제시를 해주고 계십니다. 생활정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 역시 깊이 공감을 합니다. 다만 삼성전자 이전과 같이 지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당 차원의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어떠한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십니다. 이와 관련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삼성전자 공장이 이전될 것은 지역 경제에서 예전부터 우려되어 있고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됐었던 부분인데요. 사실상 최근에 삼성공장 이전이 가시화되면서 광주시장을 비롯한 광주시 행정부도 갈팡질팡 행보들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의 대책들은 더 이상의 추가 이전을 막는 방식으로 대안들이 제시되었는데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 제조업 공장들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게 되는 가장 큰 주요한 이유는 인건비가 너무 상승하는 것에 따른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려면 지역에 있는 인건비, 지역에 있는 인력들의 비용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정돈돼야 될 필요성들이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사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는 행정부의 역할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방적인 노동자들의 피해와 양보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를 위한 광주형 일자리의 논의가 좋은 예라고 봅니다. 이미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동일 임금, 동일 노동에 대한 원칙 아래서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광주형 일자리로 대표되는 안정적인 노사 합의를 통한 제한 시간을 일자리를 넘겼고요. 만들어야 합니다. 네, 주도권 토론 권은희 후보께서는 두 분께 질문을 하셨는데요. 주도권 토론은 그야말로 주도적으로 하는 토론입니다. 그래서 그 답변하신 분들 답변도 어느 정도 좀 제지를 할 수 있고요. 그런 자유권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토론 시작한 지는 40분 정도 지났습니다. 남은 시간 더 열띤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심정우 후보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5분입니다. 예. 네. 새누리당 기호 1번 심정우 후보는 이용섭 더민주당 후보에게 질문을 하고 두 번째로 권은희 국민의당 후보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이용섭 후보께서는 아까 말씀 도중에 큰 정치 하겠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대표까지도 출마를 해서 호남의 발전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강주 시민들께서는 걱정하는 바가 있습니다. 무슨 걱정을 하냐면 강주 윤 시장님하고 이용석 시장님하고 좀 이 시장 때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좀 서로 호흡이 맞지 않지 않냐. 그 호흡이 안 맞으면 결국은 강주의 손해고 우리 광산의 손해거든요. 서로 호흡이 맞아야만 중앙정부부터 많은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먼저 큰 정치를 하신다는 우리 이용석 후보가 윤 시장을 이렇게 포옹을 해서 큰 강주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으면 하는 생각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는 실은 윤장현 시장과 한때 경쟁을 했지만 그 후에 아무런 마찰도 없고요. 그리고 뭐 제가 그 강주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해본 적도 없고 오히려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제가 현실 정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나 뭐 인력 면에서 도와드릴 길이 없어서 안타까운 것이고요. 저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중요한 것은 호남의 민심, 호남인들의 생각이 중앙정치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주 시민들께서 이번에 참신하고 유능한 더불어민주당의 8사람을 지지해주면 그분들과 협의하고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에 도전을 해서 당대표가 된다면 중앙정치에 호남의 민심을 반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년에 호남 주도의 정권 창출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 방금 강주의 예산을 중앙정부로부터 많이 가져오겠다. 이건 야당으로서 한계가 있는 겁니다. 집권당인 새누리당입니다. 집권당의 박근혜 대통령께서 집행자입니다. 중앙정부의 새누리당과 정부와의 혼연일체가 돼서 강주 발전을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거지. 야당 국회의원으로서는 분명하게 한계가 있는 거고 힘의 그것이 있기 때문에 여당에게 새누리당에게 저 심정우에게 시민 여러분께서 국민 여러분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이용석 후보가 예산을 가져온 것보다 제가 몇 배 더 예산을 가져오도록 발로 뛰겠습니다. 네, 질문을 해주시죠. 예. 그 다음에 권은희 후보께 질문이 넘어가겠습니다. 권은희 후보께서는 지금 대통령과 여러 가지 그 불편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의 얼굴이고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고 많은 일자리와 많은 그 세일즈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에 대한 어떤 정당을 떠나서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 좀 예의를 갖췄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최근에 논란이 됐던 패러디와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저희 자원봉사자로부터 받은 패러디를 인턴이 게재해서 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역할은 국가 원수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국가 원수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다투고 있는 것은 국가기관의 불법한 행위입니다. 국가기관이 민주주의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선거에 부정하게 댓글로서 개입하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가의 원칙을 바로잡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권은희 의원님 잠깐만요. 네. 그것은 재판에 지금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건 사법부에서 결정할 문제지 이 자리에서 결정을 논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국정원이 불법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댓글들을
달았다라는 사실들은 재판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께 보여져 있는 현상입니다. 국가기관이 뒤늦게라도 이를 빨리 반성하고 국민들께 사죄하는 일들을 했었어야 한다고 지금 세상이 생각합니다. 어느 세상인데 국정원이 선거 개입한다, 국정원의 불법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국민이 시간 알고 의원님, 있습니다. 제한 시간을 남겼고요. 못하신 말씀은 이따가 주도권 토론 기회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문정은 후보께 1대1 주도권 토론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5분입니다. 네, 우선 저는 권은희 후보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요. 앞서 발표해 주신 광주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시민들이 이 광주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우려와 질문들이 있어서 시민들을 대신해 질문 드린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짧게 질문 드리고 짧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윤장현 시장님께서 제시됐었던 5가지 방안 중에서 원안이었던 저심도 변형안으로 결정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저심도 건설 방식이나 지하 박스형이 이제까지는 검증되지 않은 건설 방식이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결정으로 보긴 어렵다는 우려들이 있는데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저심도 방식과 관련해서는 이미 유럽에서 착수되었던 공법이고 100여 년 이상 그 안전성이 담보가 되고 있는 공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 지하철 2호선과 관련해서 이 공법으로 착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또 지하 시설에 대한 검토 역시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난 세월호 참사나 다양한 안전사고들을 접하면서 충분한 검증이 없는 이런 대형 공사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원점 재검토를 통해서 서두르지 말고 이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시민들의 우려가 반영된 질문이었습니다.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도시철도 2호선은 막대한 공사 비용이 들어가는 대규모 토목 건설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비가 지원되지만 시비가 40% 정도 지원돼야 되는 이 부담들을 시민들이 어떻게 가져가야 하나 우려가 큽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건설비 또한 서울 대형 건설사로 빠져나갈 거라는 우려도 큰데요. 1호선과 2호선의 운영 적자 역시 연간 1,300억 원이 예상됩니다. 하루에 무려 3억 5천만 원이 투입되는 것인데요. 공사 기간 또한 10년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원점 재검토를 통해서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경제적인 도시철도를 검토해 볼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수송률이나 인구 예측에 있어서 1호선이 대단히 많이 비껴나갔었는데요. 2호선 인구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고 실제 어느 정도 운송률을 부담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서 예측할 때는 인구 200만을 예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수송률은 현재 3%에서 12%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인구 유입책을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1호선과의 연계 방안, 그리고 지하철에서 내렸을 때 각 마을로 들어가는 마을 버스와의 연계 방안에 대해서도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말씀하신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이렇듯 적극적으로 보완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고요. 다만 도시철도 2호선이 신도심의 교통 고립 현상을 완화시키고 그리고 미래의 교통 체계를 지하철과 버스로 이분화시켜서 교통의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역할, 그리고 단기간에 지금 우리 지역 경제가 매우 어려운데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역 건설업에 활기를 불어넣는 그러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용섭 후보님 역시 오늘 자리에서는 밝혀주시지 않았지만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찬성 입장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제 교통약자들을 위한 교통체계라고 이야기하지만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등의 단체에서는 지하 운행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자립도 35%밖에 되지 않는 광주시에서 어마어마한 빚을 내서 하는 토목건설 사업 때문에 다시 한번 정말 원점 재검토할 수 없을까라고 하는 시민들의 요청에 대해서 어떤 고민 갖고 계십니까? 저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우리 광주가 150만 인구의 지금의 모양으로 살아가려면 저는 도시철도 2호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설계해야 됩니다. 정권이 교체되고 유능한 시장 만나고
그렇게 해서 강주다움을 우리가 실현한다면 인구는 얼마든지 200만, 250만의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도시철도를 건설한다고 해서 바로 내일 탈 수 있는 게 아니라 10여 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우리 강주가 도심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만 지금은 다핵 분산형 도시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교통 편의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 문제 해결 이 세 가지 차원에서 도시철도를 건설하게 되면 많은 혜택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어보님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네, 예. 네, 마지막으로 주도권 토론 이용석 후보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입니다. 저는 정치를 하면서 느낀 점은 이제 국회에 가보면 능력 있는 정치인, 실력 있는 정치인들은 꽤 많습니다. 그러나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정치인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여기 세 분 정치인들께서 앞으로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훌륭한 정치인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권은희 후보께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권은희 후보의 공보물이랄지 각종 플랜카드, 각종 홍보 자료를 보면 저는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물론 의혹이 앞서서 그런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자칫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과대 홍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고 시정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조언을 드려봤으면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하남산단 2,944억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홍보물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매우 다릅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하남산단 사업 규모는 2,944억으로 확정된 게 아니고 아무것도 확정이 안 됐습니다. 물론 이제 혁신산단으로 하남산단이 지정이 됐습니다. 산자부에서 지정만 했지 얼마의 사업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제 강주시가 나중에 세부 계획을 제출하면 이거는 이제 산자부와 국토부가 공모를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 규모가 전혀 결정이 안 돼 있다는 내용이죠. 강주시도 이거는 총사업비는 확정된 게 아니고 후에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산자부, 국토부도 이건 전혀 확정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남산단이 2,944억이 확보가 되려면 국회에서 이게 통과가 돼야 되는데 금년에서 국회에 통과된 것은 국토부 재생 용역 딱 3억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유권자들이 보면 마치 금년 예산에 2,944억 원이 확보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매우 잘못된 거다. 현재 산자부가 주무부처입니다만 산자부 예산에 한 푼도 하남산단과 관련해서 책정된 게 없습니다. 이처럼 사업 규모도 정해져 있지 않고 예산 규모도 확정되어 있지 않는데 이걸 공보물에 명시해서 배포하는 것은 저는 이건 공직선거법 250조 그러니까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걸 문제를 삼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거는 우리 권은희 의원께서 더 잘하시는 것처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토론회 끝나시고 나시면 돌아가셔서 이걸 잘 검토해서 시정할 용의가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하남산단과 관련해서는 혁신산단과 리모델링 산단으로 지정이 되면서 지정되기 위한 활동들을 작년에 펼쳤습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이러한 노후산단들을 재생하는 그러한 사업들의 추진이 되는 거고요. 저희 하남산단이 공모를 통해서 당시 사업 규모 2,994억의 사업에 대해서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하남산단이 혁신산단과 리모델링 사업에 모두 확정이 돼서 2,994억의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주도권자니까 물어볼게요. 예. 그러면 하남산단 사업 규모가 2,944억으로 확정이 됐습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공모가 됐습니다. 아니, 다만 향후에 산자부에서 인가한 것은 예. 하남산단을 혁신산단으로 지정만 했을 뿐이고 규모는 그냥 강주시에서 2,944억으로 신청을 했지 그거는 다음 단계에서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공모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하나도 결정이 안 된 겁니다. 우선 거기에 오류가 있으시고요. 혁신산단과 예. 재생산단으로 신청을 하면서 사업의 내용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필요한 사업비가 같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같이 들어가는 건 맞는데요. 같이 들어간 규모가 2,900 그렇죠. 규모만 사업이고요. 그리고 아니, 이와 제가 얘기를 관련해서는 드릴게요. 예. 제가 주도자니까. 그러니까 그 신청을 한 건 맞는데요. 그건 다시 알아보세요. 확정이 안 됐고 금년 예산에 이 건과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책정돼 있습니까? 산자부에 지금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산자부에.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물론 이 혁신산단과 재생산업의 예산 집행이 지금 각 산단들이 요청하는 액수에 미진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향후 5년 동안 예. 계획이 되어 있고요. 예. 이 5년 내에 이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꾸준하게 계속해 나가야 제가 되는 5초밖에 활동입니다. 안 나왔으니까 정리를 하면요. 제가 논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대로 두시면 훗날 선거법상 큰 문제 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네, 미처 말씀하지 못한 내용은 이따가 드리는 주도권 토론 시간에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별로 각각 2개의 핵심 공약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 드릴 텐데요. 사전 추첨 순서에 따라 먼저 심정 후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께서는 일자리 창출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공약으로 내걸으셨습니다.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구체적인 세부 계획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가 있어야만이 가정이 행복이 있습니다. 일자리가 있어야만이 최대의 복지입니다. 우리 야당에서 말씀하신 무상복지.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상이라면 양잿물도 먹는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때문에 일자리 갖는 것이 최대의 복지고 최대의 행복이고 가정의 행복입니다. 방금 이용서 보고 건의원 의원께서 하남 산단에 예산 갖고 티격태격 하는데 이 하남 산단은 국가 산단입니다.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핸들링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주저넘는 일입니다. 중앙정부가 할 일입니다. 새누리당 집권당이 할 일입니다. 이런 지역의 현안들을 심정우가 집권 여당의 후보가 김무성 대표와 차기 대권 후보로 협의를 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를 잠깐만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일자리 창출과 행복한 가정 공약 구체적인 계획이나 내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자리는 최고의 행복이다. 복지다. 또 행복한 가정은 일자리가 있어야만이 된다.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은 경제가 지역의 힘이고 가정의 힘이고 가정의 행복이다. 이상입니다. 네. 시간을 조금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문정은 후보의 공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보께서는 청년 의무 고용 할당제 그리고 어린이 병원비 국가 보장제를 대표 공약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네, 구체적인 공약 내용 그리고 실천 계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정의당은 공공기관과 대기업에 5% 청년 의무고용 할당제를 도입해 연간 24만 5천 개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너무 긴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겠습니다. 일자리 하나를 만들더라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34살 이하의 미취업 청년들에게 연간 최대 540만 원에 달하는 구직자 급여 수당인 청년 디딤돌 급여를 지급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부모와 자식 간의 일자리 싸움을 부추기는데 청년 고용은 정부와 대기업이 책임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2014년을 기준으로 정부와 민간 대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의 43.3%를 맡고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대기업부터 상시 업무, 지속 업무에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좋은 일자리로 전환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주당 5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지키도록 하고 5시간 퇴근제를 도입해 일자리를 나누겠습니다. 또한 공공부문에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늘리고 초중고 교사나 복지 담당 공무원은 선진국 수준으로 늘려 국민 복지도 향상시키고 일자리도 만들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책인 어린이 병원비 국가 보장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은 국가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내도록 공평하게 바꾸고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제와 병원비 연간 100만 원 상한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연간 5,152억 원만 있으면 0세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병원 입원비를 전액 국가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쌓여있는 흑자 16조 6천억 원에 단 3%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언제까지 소아암과 심장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 치료비를 방송국 모금에 의존해야 합니까? 부모들이 어린이 보험에만 한 해에 4조 원이 넘는 돈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가 책임지는 어린이 병원비,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이용섭 후보의 공약 살펴보겠습니다. 예, 후보께서는 광산경제 활성화 및 좋은 일자리 창출, 그리고 명문 사립중고등학교 유치를 공약으로 약속했습니다. 구체적인 공약 내용, 그리고 실천 계획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문 사립중고등학교를 유치해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말씀을 이미 앞에서 드렸기 때문에 경제 문제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의 기본 정책은 일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일자리를 드리고 일할 수 없는 분들에게는 복지 혜택을 드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정책 방향은 성장을 하면 고용도 늘어나고 양극화도 완화되는 더불어 성장을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강주시를 보면 지금 지역 내 총생산 GRDP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게 한 31조 정도 됩니다. 이 중에 기아자동차와 삼성전자가 약 48%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주에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얼마나 기아자동차와 삼성전자를 활성화시키느냐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아자동차의 경우 저희가 100조 원, 100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는 기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미 생산 능력이 63만 대인데 작년에 수요가 없어서 53만 대밖에 못했습니다. 이제 수요를 늘리는 게 매우 중요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해외 가전이 베트남으로 이전하면서 중소협력업체가 어렵고 실업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사장단, 임원단과 두 차례 협의를 거쳐서 이 문제를 논의를 했고요. 지난주에는 기아자동차 사장단과도 오찬을 하면서 100만 대 생산기지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 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만나서 지금 줄어들고 있는 실업 문제 해결 방안도 논의를 했고, 강주 정남 중소기업청장과도 만나서 중소기업 협력업체 지원 방안도 논의를 했습니다. 아마 뉴스에 나왔겠습니다만 오늘 아침에는 우리 중앙당에서 미래 핵심 사업인 삼성전자의 자동차 전장 사업을 강주에 유치하겠다 발표를 했고, 오늘 오후에 우리 8사람의 국회의원이 후속 사업을 발표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자리가 2만 개가 늘어납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권은희 후보께 묻겠습니다. 후보께서는 광산에서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 개척, 그리고 온 가족이 행복한 문화교육도시 광산 건설을 공약으로 내거셨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광산에서 제조업의 르네상스를 개척하기 위해서 가장 큰 과제는 삼성전자 이전 대책에 대한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하남산단을 혁신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내는 것입니다. 먼저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이 베트남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협력업체들이 출구를 찾지 못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단기간에 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삼성전자 이전과 관련해서 협력업체들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한 미팅을 삼성전자 이인용 사장과의 만남을 추진했고, 향후에도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협력업체들을 결국은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 생태계로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 지역이 앞장서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하남산단의 혁신산단 조성으로 R&D 센터와 산학연 지원기관들을 인프라 등을 구축을 해서 하남산단의 제조업체들이 기술의 영향을 받고 인재의 영입이 원활한 그러한 산단이 되도록 함으로써 제조업의 르네상스 시대를 맞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산은 타 구에 비해서 문화와 교육의 인프라가 매우 부족합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지금 학생 수에 비해서 턱없이 적은 고등학교의 수가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의정 활동 기간 동안 사립학교 유치를 위한 지역사회에 또 교육청 간의 협의를 진행해 왔는데요. 우리 지역의 사립학교 유치를 통해서 명문 사립학교 유치를 통해서 학부모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학생들의 온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함과 학구열의 저하를 해소시키는 그러한 노력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립도서관이 없는 곳이 광산과 서구가 유일한데요.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공약 들어봤고요. 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광산구 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권자 입장에서 가장 기대되는 코너죠. 한 번 더 1대1 주도권 토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각각 6분씩 1분 더 드리겠는데요. 6분간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지난 앞서 주도권 토론에서는 질문이 한두 분에게 집중이 되셨는데 여러 후보께 질문이 가능합니다. 또 답변이 어느 정도 들을 만큼 들으셨으면 중간에 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사전 추첨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문정은 후보께 먼저 토론회 주도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분입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다양한 정책 공약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특히 이용섭 후보님이 말씀하셨던 명문 사립 중고등학교 유치에 관해서 조금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정의당은 교육 문제에 대해서 가장 조심스럽고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학교 교육을 개선하거나 학교 교육을 지원하고 입시 제도를 개선하면서 또는 고교 서열화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다양하고 종합적으로 교육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이용섭 후보님께서는 이 지역에 명문 사립 중고교를 유치하는 방식으로 교육 문제에 대해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초등학교 혁신학교 2배로 확대하고 중학교 2학년부터는 한 반에 25명 정도로 학생 수를 줄여보고요. 그리고 또 일반 고등학교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들을 통해서 사립고등학교와 국공립고등학교 간의 차이들을 발생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별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이 교육 문제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수업을 보완하기 위해서 학교 밖에서 학습 종합 클리닉을 받을 수 있는 센터들을 좀 유치하고요. 학교 안에는 초중고등학교 방과후 학교들을 좀 내실화하는 방안들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명문 사립 중고등학교를 유치하는 어떤 유치 전쟁으로 이 교육 문제들이 비화되었을 때 지역의 국공립 교육들이 강화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상실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혹시 이에 대한 고민들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교육이 100년 대계 아니겠습니까? 우리 문정은 후보의 교육에 대한 철학이나 정신에 대해서는 저는 100%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가슴 속에 있는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눈물을 덜어드리는 것이 정치고, 그리고 목소리가 없는 분들에게 목소리를 이렇게 대변해 주는 게 저는 정치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다른 지역과 우리 지역을 같이 동일시해서 보시면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지역은 8년 만에 인구가 거의 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타 지역에 비해서 과밀 학급 문제나 학교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얘기죠. 여기에 맞는 처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주 전체 또 우리나라 전체 초등학교 한반 학생 수가 24명이 안 되는데 우리는 34명 이렇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도 늘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고등학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제 중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도심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세종고등학교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특별 교부금을 17억을 가져와서 거기에 이제 기숙사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학생들이 도심에 오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명진역으로 이렇게 전환하는데 지원을 했는데, 적어도 우리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고 또 우리 학생들이 먼 길을 통근하지 않을 수 있는 수준의 명문고등학교는 우리 지역에 유치하는 것이 지역 국회의원이 해야 될 역할이다.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새누리당 심정우 후보님께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공약 중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공약이 있는데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에 대대적인 일자리 창출이 있을 걸로 많은 시민들이 기대하고 바라봤습니다. 그중에서 특히나 또 청년들 일자리 문제만큼은 해결하시겠다 이렇게 공약하고 약속해온 바가 있으신데요. 실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에 관련한 심정 후보님의 평가와 이후 대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고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는 정말로 우리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입니다. 일자리를 만들려면 먼저 기업 유치가 우선입니다. 많은 기업 유치를 해야만이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타 지역으로 가서 생활하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삶의 향상을 위해서 가족과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업 유치를 우선할 수 있도록 저 개인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며 또한 저는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지금까지 아마 강주 전남에서는 청와대 출입이 제일 많은 심정호입니다. 때문에 이 길을 압니다. 통로를 압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기업 유치가 되고 어떻게 해야만이 일자리가 생긴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많은 중앙정부, 청와대와 중앙부처의 지원을 받아서 기업 유치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고 젊은 청년들이 정말로 양질의 일자리를 갈 수 있도록 네.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후보님 감사합니다. 그 공보물 봤더니 후보님 역시도 예산 폭탄 말씀 많이 하시고 네. 인근 지역의 순천에 있는 또 우리 새누리당 후보 의원께서도 예산 폭탄 공약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실제 이정현 후보 비롯해서 새누리당이 호남 지역에 투여한 예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미처 그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시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단 심정호는 방금 이정현 의원보다 말씀하신데 예산을 더 많이 심정호가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공포가 안 될 뿐, 홍보가 안 됐을 뿐입니다. 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후보 간 1대1 주도권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용섭 후보께 주도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마찬가지로 6분입니다. 예, 저는 선거를 여러 번 치러봤습니다만 깨끗한 선거, 정책 선거가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하면서도 상대방 비방하거나 흑색 선전하거나 하는 걸 카톡이나 이런 어떤 보도자료도 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권은희 우리 후보의 하남산단 2,944억 예산, 이건 매우 잘못된 것이다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도 얼마든지 보도자료를 내서 비판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갖는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제가 하나만 더 대표적인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은희 후보께서 저는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 사업을 추진한 것은 매우 잘했고 또 나름대로 성과도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홍보물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50년 만에 무등산 정상을 강주 시민께 돌려드렸습니다. 1년 만에 군부대를 이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무등산 정상에 있는 군부대는 언제 이전될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마련된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에 관한 협약서만 체결되어 있습니다. 시하고 그리고 국방부하고 그리고 국립공원관리공단 간에 그거 하나 체결되어 있죠.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 군부대 이전에 관한 이전을 하려면 돈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군 특별회계에서 450억 지원한다. 두 번째는 이걸 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법을 고쳐야 된다. 이 두 내용이 있는데 이 특별회계법을 고치기 위한 어떠한 법안도 지금 제출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원래 이제 군부대는 이전을 하려면 현재 군부대가 있는 지역을 매각하고 그 돈으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시 공유지이기 때문에 매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군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하는데
그러려면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기획재정부 실무자들은 이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정 노력도 일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걸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디로 이전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이전 대상지도 전혀 결정이 안 됐습니다. 강주에서 4곳을 추천을 해서 그걸 지금 국방부에서 이제 작전성 검토를 하려고 그러고요. 이제 그 검토가 되면 용역에 들어가야 되고 이 문제가 매우 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강주에 군공항 이전 문제가 있습니다만 진즉부터 국방부에서 군공항 이전하겠다. 이전 대상지만 결정되면 이 의원님. 이전 대상지가 결정이 안 돼서 못하고 질문 있거든요. 시간이 2분 3초 그래서 남았습니다. 네. 이 건도 지금 전혀 사실과 다르게 마치 시민들이 보면 바로 내일 모레 이 무등산 정상이 국민들께 돌려드릴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군공항이 이전되는 것처럼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직선거법 250조에 명백히 위배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시정하시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 좋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죠. 네,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는 지금껏 50년 동안 기부대 양여 방식을 고집하는 국방부와의 그 마찰 속에서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무등산 정상이 시공유지임을 밝혀내고 군이 특별 회계로 이전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라는 그런 협약까지 이끌어냈습니다. 그리하여 작년 말에 군부대 정상 이전과 관련돼서 실시 용역 예산을 투입하는 그러한 성과까지 거두어냈습니다. 군 특별 회계와 관련해서는 그 집행의 우선순위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군에 지금 여러 가지 부지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집행의 우선순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협의를 진행하면서 시 공유지와 관련된 만큼 우선적으로 이 특별 회계 비용이 집행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올해 작년 말에 이제 계약이 만료돼서 새로운 점유 계약을 작성을 했는데 5년 동안의 점유 기간이 끝나기 이전에 무등산 정상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까지 충분히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과 관련해서는 광주시가 새로 옮겨갈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몇 군데 후보지에 대해서 국방부가 작전성 검토는 이미 마친 사안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튼 실시 설계 용역 15억을 확보한 것 외에는 아무런 진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발표하신 공약물은 명백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한번 재검토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제 다른 분들께도 좀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지금 지난 2월 달에 청년 실업률이 12.5%입니다. 이건 1999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청년 고용률이 강주는 가장 낮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청년 고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인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만 우리 후보님들께서 돌아가시면서 한 15초씩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정원 후보 말씀해 주실래요? 네, 앞서서 계속 저는 반복적으로 이야기 드렸는데요. 지역의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서도 청년 의무고용 할당제 매우 중요합니다. 인근에 있는 나주 혁신도시나 또 빛가람 혁신도시와 같은 곳에서도 좋은 일자리, 공공기관의 일자리들 예. 청년들부터 다른 의무적으로 후보도 고용 말씀해 할당해야 합니다. 예, 신부님. 네, 우리 이용석 후보와 건희 의원님께서 만약에 국회에 당선되신다면은 박근혜 정부가 일할 예. 수 있는 그런 4대 개혁법을 우선적으로 통과해 주지 않겠습니까? 예, 시간이 지났는데 권은희 후보도 한 5초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청년과 관련해서는 고용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강소화하고 경쟁력을 키우는 일을 통해서 청년에게 일자리를 창출을 해야 알겠습니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후보 간 1대1 주도권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권은희 후보께 주도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6분입니다. 네, 권은희 후보님. 네, 먼저 더불어 이용섭 후보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호남 정치의 복원과 관련해서 제가 가장 먼저 정치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일을 먼저 선행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후보께서는 신뢰를 잃는 행동들을 과거에 많이 하셨습니다. 예컨대 최초에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고 그 당시에 후보자 간 단일화 얘기가 나왔을 때
경쟁 상대였던 박광태, 강훈태 의원에 대해서 과거에 권위주의적 리더십을 가진 분들로 이분들에 대해서는 단일화의 대상이 아니고 지금은 새로운 리더가 후보로 선출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후에 두 번째 시장 선거에 나오시면서 강훈태 후보와의 단일화를 하셨고, 그리고 아름다운 단일화라는 표현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으로 지역 주민들께서 두 번이나 뽑아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시장으로 나가는, 시장 출마에 나가는 그러한 행동들을 반복을 하셨는데요. 그러면서도 이번에 소명으로서의 국회의원의 활동들을 해 보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듯 언행이 일치되지 않은 모습으로 정치인에 대한 불신을 얻는 행동들을 과거에 보이셨는데요. 이런 과거에 살아온 삶을 가지고 지역민들이 불신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 진솔한 사과가 먼저 있어야 되고, 지역민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또다시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면 또다시 시장직에 나갈 것이다 라는 과거의 행동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아니다라는 확신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 바랍니다. 예, 좋은 질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권은희 후보의 말씀에 공감하신 분들께는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되면 정권 창출과 광산 발전을 위해서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강주시장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발전과 호남의 발전을 위해서 더 큰 그림을 그릴 것이고, 필요하다면 당권에도 도전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강주시장에 처음에 나갔냐. 제가 1973년에 행정고시를 합격해서 서울에 하숙을 얻으러 갔는데, 강주에서 왔다니까 하숙을 안 주던 곳이 있었습니다. 제가 학다리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전남대학을 나와서 기획재정부, 옛날 재무부라는 데 가서 근무를 하는데, 학교 때문에, 출신 성분 때문에 엄청난 서러움과 애로움을 당했습니다. 분노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강주 시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나는 강주 사람이다, 강주 산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강주시장이 돼서 우리 시민들의 자존심을 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두 번의. 네, 잠깐만요. 이영수 후보님.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없었는지,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을 책임져 달라는 지역민들에 대한 열망을 내팽개친 거에 대해서는 사과할 생각이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예, 그분도 이제 지역민들께 아픔을 드렸다면 사과를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두 번 다 강주 시민들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압도적으로 광주를 한번 바꿔봐라 하는 요구에 의해서 나간 것이고요. 특히 두 번째 나갈 때는 제가 안 나가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안철수 신당이 나온다고 했을 때 강주 국회의원들이 제가 안 나가면 민주당이 강주시장 자리를 뺏길 수 있다. 김한길 대표도 경쟁력 있는 사람이 나가서 신당 후보를 이겨주면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해서 나갔는데, 그 다섯 분들이 갑자기 마음을 변해서 특정인 후보를 지지했고, 그리고 김한길 안철수 대표가 강주 시민의 뜻과 달리 전략 공천을 하면서 제가 이제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것이죠. 제가 그래도 사퇴해서 우리 권은희 후보께서 국회의원 되셨잖아요. 예. 네. 이제 새로운 변화를 그래서 제가 광산과 강주에 몰고 오려고 합니다. 예전에도 처음에 시장으로 나가면서 4년 후에 시장에 다시 나가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새로운 인물, 새로운 세대에게 역할이 전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결국 지키지 못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와서 리턴 매치하는 이런 형식을 벌어진 거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들께서 유감스러워하고 계신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관련해가지고 현실적으로 대기업이 경쟁력을 이유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기아도 마찬가지로 멕시코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요.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100만 대 생산기지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겠다는 건지 이용수 후보님 그리고 심정우 후보님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100만 대 생산기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장은 덜렁 만들어 놨는데 수요가 없어서 지금처럼 53만 대만 만들면
이게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게 두 가지죠. 100만 대 생산기지 만들기 위해서 정권도 바꾸고 예비 타당성 조사 대응도 하자. 그러면서 그린카를 비롯해서 친환경 자동차 이런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서 수요를 늘리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심정 후보님. 자동차 100만 대 기지 조성.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기업 유치입니다. 예. 기업 유치는 누가 하겠습니까? 야당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전부 여당이 하는 겁니다. 제가 심부름하겠습니다. 제가 광주시장과 예. 심부름을 열심히 해서 협의를 해서 예, 시간이 지나셨습니다. 네. 초지일간 뭐 여당이 하시는 거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네. 토론, 주도권 토론 이제 종반으로 치달으면서 주도권 토론의 열기, 재미가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주도권 토론 마지막으로 심정 후보께 토론의 주도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마찬가지로 6분입니다. 예. 먼저 후보님 지정하시고 말씀하시죠. 예.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광산 주민 여러분. 먼저 우리 건현희 후보께 먼저 질문하고 두 번째 우리 이용석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두 후보께서 무등산 군부대 이전에 대해서 서로 간의 견해 차이를 시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예, 군부대 이전은 국방부와 환경부 산하 기관인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여러 가지 협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의 의원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야당의 의원으로서는 정부와 협상하는데 지금 여러분께서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한계를 뛰어넘어야만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을 하고 집권을 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정우에게 기회를 주시면 빠른 시일로 윤 시장과 협의를 해서 우리 광산구청장과 협의를 해서 해결 방법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이용석 후보께서 지역주의를 부추겼습니다. 서울서 하숙을 하려는데 전라도 사람이 때문에 방을 안 준다. 이것은 부적절한 발언이지 않냐. 한번 이용석 후보께 차례가 되시면 말씀해 주실 것을 질문합니다. 먼저 네. 건인희 후보께서 네. 말씀해 주세요. 네, 무등산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는 여당과 야당의 문제라기보다는 행정부에 대해서 얼마나 타당성 있는 근거를 가지고 설득하고 이해시키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실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부대 양여의 방식만을 고집하던 국방부를 상대로 토지의 소유권을 근거로 국방부가 이전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라는 특별 회계의 원칙으로 선회를 시켰고요. 관련해서 또한 무등산 정상의 군부대가 무상으로 50년 동안 위치해 있었다는 점, 그리고 무기 체계 개편이 있다라는 점 등을 이유로 먼저 선 집행돼야 되고 시급한 사안이다라는 점을 설득을 해서 향후에 남은 계약 기간 이내에 이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기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권의원님, 네. 그러면은 이런 일을 하다가 어려우시면은 저 정부 여당 심정우를 불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청와대고 국방부고 국회고 야당 국회의원보다 여당 인사가 찾아가는 것이 훨씬 협상력이 더 높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광주 전남은 야당의 텃밭입니다. 야당의 텃밭인 새누리당 출신이 녹조 군조 훈장을 수상했다. 이것은 다른 훈장이 아닙니다. 지역발전에서 일을 많이 했다고 수상하는 겁니다. 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수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심정우는 광주시와 광산 구민에게 일로에서 예, 지역민에 봉사하겠습니다. 예, 질문해 주시죠. 예. 그래서 이런 어려운 점이 있으면은 저를 찾아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예. 누구 이용석 후보 말씀하시는 시간 거요? 남았으니까 우리 건현희 의원. 권 후보님, 예. 시간 남았으니까. 이 국가의 모든 문제를 정치력의 문제로 보는 것은 좀 해결책은 아닌 것 같고요. 국가의 영속성을 유지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직업 공무원에 대해서 얼마나 합리적으로 접근을 하느냐, 얼마나 준비를 해서 접근을 하느냐의 문제도 또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의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치력에 매달리거나 의존해서 준비를 소홀히
소홀하게 하지 않고 철저히 준비해서 직업 공무원들을 상대로 이 이전과 관련된 논리의 타당성과 비용 부담의 타당성을 설득해낸 것이 이번 무등산 방공포 때 이전과 관련된 예산 수립의 결정적인 원동력이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우리 사회가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저는 지역주의 하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빠른 시간 내에 호남에서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나오고 대구 경북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지역 발전과 바로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제가 행정부에 오래 있었고 장관도 해봤지만 장관들도 국가를 이어는 사람입니다. 국가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논리에도 안 받고 무능한 여당 국회의원보다는 야당이라 하더라도 논리에 맞고 합리적이고 국가 백년 대계를 위해서 주장하면 경청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예산 같은 걸 따온 것 보면 야당이지만 여당 국회의원보다 훨씬 많은 이 예산을 따오고 큰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의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국회의원의 자질과 능력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하려면 국회의원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어차피 한국 사회는 연거주의가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후배들도 공직에 있는 인맥도 있어야 되고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조세 재정에 대한 예산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용섭이다, 더불어민주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후보님 방금 말씀하신 야당으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인 거, 이론적인 거 있다 하더라도 주체세적인 정부 여당과의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야당 국회의원보다 시원찮은 야당 국회의원보다 일 잘하고 실력 있는 여당 원외위원장이 더 훨씬 광주 발전을 위해서 광산 발전을 위해서 효과적이다, 효율적이다 하고 생각합니다. 네, 1대1 주도권 토론 시간을 넘기셔서 네 분 말씀 다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서서히 오늘 토론을 마무리할 때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각 후보별로 유권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미처 답변하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얘기할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발언 시간은 후보별로 각각 2분씩입니다. 2분입니다. 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먼저 이용섭 후보부터 해주시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토론 잘 보셨습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마무리 발언으로 시민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째는 더불어민주당만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야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국적 지지 기반이 있고 두 번의 집권 경험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통하지 않고서는 박근혜 정권을 견제할 수도 없고 정권 교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강주가 키운 60년 전통의 우리 정당입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우리 호남인들이 논밭 팔고 목숨 바쳐서 만든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리고 눈물과 한숨으로 키운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이 정당에 문제가 있다면 고쳤어야지 지금 안철수, 김한길 그리고 국민의당에 가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처럼 버리고 가야 될 정당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반드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선거 때만 되면 공천받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이당 저당 기웃거리고 탈당하고 새로운 정당 만드는 철새 정치인들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정치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민들께서 얼마나 현역 의원 교체해달라고 요구했습니까? 그 뜻에 따라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한 사람의 현역 의원도 공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안 알려져서 지지할 수 없다 이러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민의당 선택하면 박근혜 정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정권 교체 안 됩니다. 박근혜 정권 견제도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호남은 대한민국 남녘의 소도시로 변방으로 전락해버릴 것입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저 이용섭을 선택해 주시면 호남의 애정을 갖는 정권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일자리 강산, 명품 교육 강산, 사통팔달 교통 강산, 모두가 행복한 복지 강산을 반드시 저 이용섭이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마무리 발언. 다음은 권은희 후보 차례입니다. 네. 2분입니다. 네,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우리 광주 시민들의 오랜 바람은 정권 교체입니다. 경제적 양극화 심화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하지 못하고
노동의 유연성만을 강조해서 노동의 질을 더 악화시키는 정권에 대한 심판, 그리고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해서 전혀 비전이 없는 정권의 심판, 그리고 정의롭지 못한 세월호 사건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밝혀내지도 않고 국정원 대권 사건에 대해서도 사과하지 않는 정권에 대한 심판을 원하십니다. 이러한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다수의 침묵하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다수의 침묵하는 국민들께서는 지금껏 정치를 지켜보시고 정치에 대한 불신감에서 정치에서 떠나 계십니다. 이 침묵하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면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힘을, 원동력을 갖추어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지금껏 우리 지역에서 독점 체제로 안주하고 지역의 삶을 외면하는 그런 정치로 지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안주하는 모습, 반대하는 모습,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모습으로도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뢰받지 못하는 정치 속에서는 정권 교체의 열망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국민의 삶을 살피고 국민의 곁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의당이야말로 침묵하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내고 정권 교체의 원동력을 마련해낼 수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당에 대한 변화의 열망을 모아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우리 지역에서 정치에 대한 신뢰를 일으키기 위해서 지역민의 삶을 철저하게 살피는, 삶을 보살피는 정치들을 하겠습니다. 우리 광산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남 산단을 혁신 산단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잘 해결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무리 연설 다음은 심정우 후보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새누리당 공천 사정으로 인해서 늦게 전략 공천에 의해서 광주 광산에 출마하게 돼서 여러 가지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이 점 시민 여러분과 광산 구민 여러분의 용서를 구하고자 합니다. 단 우리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겠습니다. 저 심정우 개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새누리당과 김무성 대표와 함께 우리 광주 전남의 이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 유치를 해서 좋은 일자리, 좋은 행복한 가정이 이루도록 첫째 많은 기업을 유치하는데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수첩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2002년 국회 수첩인데 제가 민취업 활동했습니다. 김대중, 김영삼 정부와 같이 민취업이어 인권의 부위원장을 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여야의 많은 인맥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많은 공무원들과 집권당인 인맥이 있습니다. 그 인맥을 동원해서 우리 광주시장님, 광산구청장님과 협의를 잘해서 광주 예산과 광산구청의 예산을 가져러 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문정은 후보 차례입니다. 2분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광산 구민 여러분, 긴 시간 동안 토론회를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큰아들처럼 용돈만 주고 잘 드나보지 않는 그런 정당이 아니라 작은아들, 가난하지만 부모님 곁에 살뜰히 효도하는 그런 작은아들 같은 정의당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일주일 뒤면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누구를 위해 투표하시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 투표하지 마십시오. 문재인 전 대표를 위해 또는 김종인 대표를 위해, 안철수 대표를 위해 투표하지 마십시오. 네, 맞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위해서도 투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 투표해야 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오셨지만 곧 명예퇴직을 통보받을지 모르는 우리 부모님을 위해 투표해 주십시오. 매일 아침이면 졸린 눈을 비비고 일어나 편의점, 도서관, 학원으로 향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 투표해 주십시오.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단지 아이를 가졌다고 해서 해고 통보를 받은 동료를 위해 투표해 주십시오. 정의당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한 정당입니다. 정의당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반대하는 것만으로 전부를 삼는 그런 정당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 존재하는 진보정당입니다. 우리의 구체적이고 날것인 삶을 바꾸기 위해 그 대안을 끊임없이 모색하는 그런 정당입니다. 그런 치열한 현장 속에 함께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는 문정이라는 후보가 있는 정당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 용기 있는 선택, 기호 4번 정의당 문정은에게 해주십시오. 서민을 살리는, 청년을 살리는 밥그릇 싸움이라면 기꺼이 나서겠습니다. 네, 마무리 연설, 내 후보 마무리 연설 잘 들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어진 100분 동안 각 후보들이 어떤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지, 과연 의정활동은 잘할 수 있을 것인지 꼼꼼히 비교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에 집집마다 우편으로 배달된 공약집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누가 더 우리나라를 위한, 그리고 우리 지역을 위한 진정한 일꾼이 될지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토론이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오랜 시간 열띤 토론에 임해주신 네 분 후보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이 토론에 이어서 무소속 한남숙 후보와 민중연합당 최경민 후보의 방송 연설이 계속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주 광산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광주 광산구을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